자, 안녕하십니까? 예, 조현덕입니다. 토요일이죠. 이제 뭐 2월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2월의 마지막 29일 토요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3일절이죠. 3일절. 이제 3월 하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게 봄이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특히 이제 내일은 3일절입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제가 이제 그 문재인 탄핵이라든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많은 그 애국 시민들, 애국 시민들, 하여튼 추운 겨울에도 뭐 보니까 뭐 광화문에 거기 광야교회라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께서 이끄는 뭐 광야교회 거기서 뭐 천막 그리고 뭐 텐트 쳐놓고 영하 뭐 10도 이하 떨어졌는데도 뭐 거기서 밤샘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 저도 그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그 태극기 집회하면 뭐 자꾸만 그 좌파 쪽에서 자꾸만 그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뭐 태극기 집회 할 때마다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몸 상태가 컨디션도 괜찮고 그런 날은 제가 애써 태극기 성조기 들고 저도 몇 차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좀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찡해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야, 어떨 때 이 겨울에 추울 때 말이에요. 추운 날 얼굴이 찬바람에 뻘게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낮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도 시커멓고 뭐 제대로 먹기는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살도 빠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좀 보고 가슴이 좀 뭔가 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도시락도 그다음에 뭐 햄버거 이런 것도 좀 사가지고 좀 갖다가 좀 드시라고 갖다가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정광훈 목사가 원래는 이 3일절 내일이죠. 원래 오늘부터 모임이었었는데 이 3일절 이거 행사를 몇 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크게 이제 한번 광화문에서 모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그걸 막으려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 그렇게 그 미명하에서 구속을 해버렸죠. 이거 뭐 내용을 저도 뭐 인터넷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유튜브 통해서 정말로 이거는 뭐 법치 국가에서는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구속 수감했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암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한 개인으로서 뭐 저도 뭐 어떻게
가끔씩 이렇게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 할 때 좀 나가서 저도 한 사람이라도 인원수를 더 채워서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은 참 이게 뭔가 이 공권력 앞에 그리고 법치가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참 애국자들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벌써 이제 그 코로나19죠.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지금 아까 뭐 2,900 거의 뭐 3,000명에 지금 거의 육박하는 그러한 지금 확진 환자가 지금 발표됐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그런 뉴스를 의심을 갖고 보면 끝도 한도 없죠.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확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한 거, 그리고 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확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는 그 통계조차도 사실은 좀 왜곡 축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양성 음성 판정 내리는 진단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확정 판정하는데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확도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확진 환자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지금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인원을 축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만 왜곡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 숫자를 감출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뭐 녹화 방송을 하나 만들면서 방송을 만들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주제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하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닥과 고점. 잠시만요. 바닥과 고점 판단에 유용한 보조지표 그렇게 썼죠. 보조지표. 보조지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서브타이틀로 DMI와 ADX 보조지표의 활용 이렇게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에 뭐 간단한 제목을 하나 뭐 붙여봤는데요. 사실 참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단순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보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거 뭐 올라가는 주식 잘만 잡으면 올라가는 주식, 그렇죠? 좋은 종목 올라가는 주식만 잘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초보자일수록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주식 투자를 또 하고 있고 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주식에서 성공해서 돈을 좀 벌었다 하는 그런, 특히 개인들을 상대로 보게 되면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통계적인 건데, 주식해서 개인들이 좀 돈 벌었다, 푼돈 번 것도 번 거라고 포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어쩌다가 한두 번 했다가 푼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주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좀 돈이 될 만한 목돈을 좀 벌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을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번 사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을 때, 개인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은 5% 미만이에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설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보면 뭐 주식 뭐 개인인데 뭐 500만 원 가지고 아니면 뭐 5천만 원 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었다, 수백을 벌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 그렇죠? 가물에 콩나듯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상징적인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개인들, 특히 뭐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전화기에 보면 뭐 대박 만들어준다 그런 어떤 전화가 문자로 날라오기도 하고 직접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뭐 큰 돈 벌어줄 것처럼 그렇게 개인들을 유혹해 가지고 회원 가입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사기꾼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알면, 그렇죠? 알면 안 속는 거죠. 사람이 알면, 내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좀 알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짠가 아니면 거짓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분야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뭐 다른 쪽으로 좀 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런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거나 무례한일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유혹에 기가 솔깃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그런 것들은 상당히 거짓에 가까운, 사기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주식은 자기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믿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돈을 거기다가 주식 투자에 하기는 상당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뭐 그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단시간에 큰 돈을 벌어준다 그런 말 한마디를 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종목에 배팅을 만약에 했다.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 제 고모 아들이죠. 고모 아들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 고모 아들 그러니까 사촌간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유독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저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원래 그 친구는 이제 제 고모 아들인데 그 친구는 은행에서 대학 졸업하고 물론 이제 공부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한일은행에 다른 뭐 없어졌는데 다른 뭐 이름이 바뀌고 넘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한일은행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은행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높은 그런 뭐 그 위치까지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친구도 제 사촌입니다. 뭐 금융 쪽에는 뭐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왔으니까 정말 훤하죠. 근데 이 주식 쪽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저기 유치원 걸음마단계 하나도 모릅니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융계 쪽에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도 주식 쪽에 전혀 공부를 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 좀 학식, 뭐 지식적으로 좀 상당히 앞서 있고 훌륭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어떤 분야를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월등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식 분야에서만큼은 걸음마 단계 아니면 걸음마도 뛰지 못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은 누구의 어떤 달콤한 얘기 그런 거에 자기의 소중한 돈을 갖다가 배팅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렇죠? 자기의 돈을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뭐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지금 그 주식 시장에서는 말이에요. 이 주식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뭐 일반 어떤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의 어떤 뭐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 뭐 유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짐 로저스,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또 이런 펀드 매니저 아니면 또 어떤 수학자, 수학 연구하는 사람들, 통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야,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대표적으로 뭐 잘
대부분 다 아시는 그랜빌 다 아시죠? 뭐 그랜빌의 뭐 이동 평균선 뭐 그런 법칙 그런 거 뭐 골든 크로스다 뭐 데드 크로스다 그런 것도 이제 그랜빌의 이동 평균선 법칙에서 나오는데 그랜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랜빌의 뭐 이동 평균선 그거는 뭐 예, 거의 뭐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이제 진짜로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 그런데 그 그랜빌의 시대에서도 그 그랜빌이 그런 거를 연구해서 만든 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예, 이 주식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한때는 이 그랜빌이 예전에 그 자기가 그랜빌의 법칙을 이제 만들고 나서 강연회를 하면 그 강연회가 막 미어 터졌어요. 그 강당이나 이런 홀 같은 데가 미어 터졌다고. 별것도 아닌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랜빌 같은 사람도 자기가 만든 법칙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홀당 다 망했죠. 망해서 거의 뭐 거지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낼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통합해서 뭐 우리가 차트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 지표들이 나오게 돼요. 그 보조 지표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랜빌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연구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주식 투자에 대한 뭐 기본적 분석이나 또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새롭게 하는 건 없어요. 이제 내가 공부했던 것들,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 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뭐 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뭐 그런 건 있어도 어떤 분야를 뭐 새롭게 뭐 제가 공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또 그럴 이제 나이도 지난 것 같고. 그런데 그 오늘 그 바닥과 고점의 판단에 유용한 보조지표. 그래서 제가 거기 DMI, 그 다음에 ADX 보조지표의 활용,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아까도 그 그랜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보조지표들도 대부분의 보조지표들, 그 공부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제일 흔하게 들었던 게 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MACD, 뭐 파라볼레, 그렇죠? 뭐 DMI 차트, 뭐 여러 RSI, 뭐 그 다음에 뭐 제가 요즘에도 많이 활용하는 뭐 볼린저 밴드,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난이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또 이제 제가 잘 안 쓰니까 뭐 일목균형표 그렇죠? 일목균형표도 있고 사실 일목균형표도 제가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일목균형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목균형표.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이걸 공부해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또 오차가 나요. 그리고 조금 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별로 활용도에서 이게 크게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는 예전에는 조금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난해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기법이라는 게 너무 난해하고 그러면요, 그거를 실전에 적용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수시로 확확 변하는데 난해한 기법을 갖다가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어렵지요. 그래서 모든 기법은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간단한 게. 복잡하면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이해를 했다고 해도 적용해서 빨리빨리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보조지표들을 저는 활용을 뭐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굳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볼린저 밴드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보조지표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제가 보조지표를 안 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보는 어떤 차트를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려면 힘들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추세면 추세,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아니면 캔들이면 캔들. 그런 한 분야만 딱 알아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믹스가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어떤 분야의 한 분야의 약점을 또 다른 게 커버를 해주고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도 정답을 못 찾는 게 주식인데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아는 모르는 게 어떨 때는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이 짤막짤막하게 방송을 저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옆으로 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실 때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기본부터 기초부터 이런 단계를 하나씩 이해하고 자기 거를 만들면서 소화하면서 올라와야지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건너뛰고 중간 과정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제가 달랑 갑자기 어떤 분야를 하나 딱 소개를 하면 물론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은 사실 그게 이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러면서 그 이해도의 단계죠. 이해도의 단계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정말로 주식 투자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를 제가 여기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이런 기법 강의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쁠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단계가 절차를 과정을 거쳐 오면서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그런 그 전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닥 고점 제가 이제 왜 오늘 주제를 바닥과 고점 이런 거를 지금 주제를 정했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저께 녹화 방송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지금 이 지수가 지금 최근에 폭락, 그렇죠? 미국장도 그렇고 뭐 미국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지금 크게 밑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위치에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요 정도에 오게 되면 아마 바닥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유지요.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내 자유니까. 그렇죠? 뭐 그걸 갖고 뭐 자기가 판단해서 요 정도에서는 바닥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유고. 그렇게 얘기한 거가 설사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그런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걸 자꾸만 절대적인 거로 믿으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일 뿐이다. 뭐 그냥 생각이나 분석을 통한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다. 이 정도로 그쳐야지. 그걸 갖고 마치 정답이다 아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을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맞았으면 대단하고 틀리면 야, 저 돌팔이.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린 거를 어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참 이것도 넌센스예요. 이 주식의 번번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정답을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게 정말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구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게 뭐 폭락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어디가 바닥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글로벌 시장의 모든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전문가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거는 시장만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진짜 천하의 고수라 할지라도 어디가 바닥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진실 아니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겁날 것도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길에 오른쪽에 가면 웅덩이가 있다는 걸 알면 뭐 불안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이렇게 특히 폭락을 할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걸 알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바보짓이고 위험한 짓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그죠? 어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두 풀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우연히 맞았어. 우연히 맞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겠지요. 그게 맞는다 그러면. 근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식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걸 예측했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풀베팅 했는데 내일 이후에도 뚝 떨어진다고 하면 또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예측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위치가 뭐 1차 지지선이고 2차 지지선이고 그렇죠? 어저께도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2000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음 아래
지지선 때는 뭐 1920에서 뭐 1890이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거기까지 반드시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 위치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위치까지 내려간다. 열렸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 열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지지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그 지지가 무너졌을 때는 더 무서운 그 아래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를 염두에 두고 그죠? 차트상의 어떤 떨어질 수 있는 폭이라든지 지지선 라인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거기가 대응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 매매는 정말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자꾸만 예측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식도 그래요. 이건 지금 제가 지수 차트를 보지만은 종목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종목으로 들어가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워낙 그런 걸 많이 보니까요. 자꾸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뭐냐? 얘가 35만 천 원에 35만 천 원에 얘가 갔었어. 근데 밀려가지고 32만 원까지 떨어졌어. 야, 저번에 내가 35만 원대도 사고 싶었었는데 3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35만) 원대도 사고 싶었는데 32만 원대. 야, 3만 원 더 싸게 사는 건데. 또는 야, 저번에 35만 원 35만 원까지 갔는데 여기는 얼마야? 요런 나이는 예를 들어서 뭐 30 얼마예요, 여기가? 31만 원대. 그렇죠? 31만 원대. 야, 요거 저번보다 훨씬 싸네. 한 4만 원 이상 싸네. 그게 뭐예요? 느낌으로 사는 거지. 느낌. 그렇죠? 느낌, 기분상. 완전 느낌이죠. 느낌. 요 정도에 사면 올라가지 않을까? 느낌과 자기의 어떤 희망상. 전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과 희망상으로 사는 거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어제죠. 어제 29만 5천 원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만 있으면 여기다가 풀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풀 베팅을 못 들어가는 거고, 지금 지수가 자꾸만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느낌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만 원대 이상 있던 종목이 30만 원이 깨져서 29만 5천 원이야. 야, 이거 웬 떡이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매수를 덜컹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느낌이죠. 희망사항이죠. 자신만의 희망사항. 어떻게 자신만의 희망사항과 느낌으로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얘기가 자꾸만 저는 사실은 이런 방송 노크 방송을 할 때 기왕이면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제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왔다가 자꾸만 또 말이 길어지고 옆으로 새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 대표 조현덕 이 사람 방송 들으면 핵심 하나 들으려고 들으면 자꾸만 옆으로 새는 소리 해가지고
시간만 가고 어떤 때는 짜증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 짜증이 나시면 뭐 안 들으시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이걸 뭐 여러분 꼭 들으시라고 하는 것 올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뭐 제가 아주 쓸데없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사실 제가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 DMI와 ADX 이 보조 지표인데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리려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뭐 DMI는 뭐냐, ADX는 뭐냐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뭐 설명하려 그러면 좀 수학적으로 뭐 설명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제 그 강의 제 강의가 있거든요. 예전에 강의가 보통 3개월 기간이에요. 3개월 기간. 그리고 완전 핵심만 갖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그 3개월 동안 강의를 듣는데 근데 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DMI, AD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뭐 DMI라든지 ADX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에는 시간상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보조 지표에서 이 DMI하고 ADX가 뭐 모든 쪽에 다 활용할 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 지표가 있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한데 또 이쪽으로 옆으로 가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맹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보조 지표들이. 근데 DMI라든지 이 ADX의 보조 지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많은 차트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거로만 갖고 이해를 해서 자꾸만 활용을 하면 절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대충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고 뭐 종목에도 적용을 해보고 해서 그런 거를 한 최소한도 샘플을 한 100개 이상 그렇죠? 100개 이상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한 번 딱 들은 걸 갖고 모든 거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잘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DMI와 ADX는 사실은 어디다가 활용을 많이 하냐면요. 어떤 추세 방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또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추세 뭐 물론 뭐 그 추세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 뭐 그런 뭐 말인 거는 아마 이해하실 거지만은 추세도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추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또 갑자기 DMI, ADX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DMI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 방향 을 알려주는 어떤 추세 지표로서 활용을 많이 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바로 뒤에 있는 ADX, 이는 ADX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DMI 지표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차트인데 하나를 더
A라는 게 아마 에버리지라는 의미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에버리지는 평균 아닙니까? 평균적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ADX가 뭐냐면 에버리지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버리지 평균, 그렇죠? 디렉셔널 방향을 알려주는 무브먼트 운동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런 거죠.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만 이거를 무슨 DMI나 ADX가 이게 정확한 한국말로는 뭘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가 어떻게 활용을 주식시장에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DMI의 용어가 뭐냐, ADX의 용어가 뭐냐, 누가 개발을 했냐, 어떤 원리로,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연구하는 거는 그거는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거꾸로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어렵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겠지만은 대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활용이 복잡하면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렇죠? 적절하게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이 DMI나 ADX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었냐, 이 깊은 뜻을 자꾸만 알려 그러면, 그리고 뭐 용어가 뭐냐,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부라는 것도 내가 활용성, 어차피 주식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론이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론이 강하면 활용이 같이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마 미국 사람일 거예요. 아마 웰레스 월더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보조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DMI 차트예요. 이 DMI 차트인데 거기서 이제 변형된 게 내가 그랬죠. 변형된 게 에버리지라고 그랬죠. 그런 그 ADX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한번 바닥과 고점을 판단하는 유용한 보조 지표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DMI와 ADX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그 홈 트레이딩이죠. 홈 트레이딩.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 거로 알고 있는데 보조지표 이런 게 안 나오죠. 사용하시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홈 트레이딩,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 DMI라든지 ADX 보조지표 이거를 이제 클릭만 하면 그 차트에 뜨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 DMI라든지 ADX는 종목에 적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 DMI라든지 ADX를 개발한 사람은 종목에도 적용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시장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도 적용을 하려고. 근데 종목에 적용을 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이 DMI라든지 ADX가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이 DMI라든지 ADX 이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아래 단기적으로 쭉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그랬죠. 추세라 그랬죠. 그렇죠? 추세 방향.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종목들 보면 막 등락이 막 심한 종목들 있잖아요.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도니까 뭐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뭐 조금 뭐 완화된다는 소리가 들으면 갑자기 하한가로 뚝 떨어지고, 그게 추세가 있는 흐름입니까?
추세가 예측이 되는 흐름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의 어떤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DMI라든지 ADX는 그런 종목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반 종목들도 꼭 급등주가 아니래도 일반 종목에도 적용할 때는 물론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활용도가 떨어지는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기법을 또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죠. DMI라든지 ADX 같은 걸 갖고 어떤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또 기법이 있어요. 다른 기법,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끝까지 DMI나 ADX 갖고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맞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DMI와 ADX의 보조 지표는 추세 방향의 어떤 알려주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표 있죠. 다시 말해서 코스피 종합 차트 아니면 코스닥 종합 차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우리가 뭐 반드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반드시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이 움직이는 않지만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코스피 지수와 어떻게 보면 가장 연동성이 큰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추세 매매가 상당히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추세. 그렇죠? 추세라는 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의 추세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그 상승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락의 추세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단기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락 추세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는 거죠. 바로 지금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은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등락은 있지만은 이 추세 자체가 한번 상승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계속 그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추세란 말이죠. 근데 하락도 이런 추세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도 있지만 한번 추세가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라는 것이 뭐 오늘은 상승 추세, 오늘은 하락 추세, 그거는 오늘을 상승, 오늘 하락으로 얘기를 해야지 추세라는 얘기를 뒤에다가 붙이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추세가 아니에요. 추세라는 거는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물론 추세에도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추세라는 게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거는 그거는 등락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추세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MI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DX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를 활용한 보조 차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등락이 좀 변화가 심한 종목에는 적용하는 게 잘 유용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종합지수 차트라든지 뭐 굳이 적용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 적용하면 그거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은 보조 지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번 젊었을 때는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제가 전문가 때는 아침에 8시 그때는 이제 동시효과가 8시 10분부터 동시효과가 진행됐거든요. 그럼 8시 10분에 방송해가지고 그때는 3시에 끝났어요. 지금은 3시 반이지만 그리고 이제 3시 반까지 한 적도 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하루 종일 떠들어요. 하루 종일 떠들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 특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야간에 2시간 또는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씩 야간 강의, 기법 강의죠. 그런 거를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 물론 피곤했죠. 그 당시에 그거 뭐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피곤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건강도 좀 많이 나빠지고 그랬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떠들고 뭐 그래도 피곤은 해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연속적인 강의를 하려 그러면 벌써 한 1시간만 해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한, 한 2, 30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제가? 어차피 뭐 지금 녹화를 하는 걸 끊었다가 다시 하면 되니까 동영상을 2개로 만들어서 올리면 되죠. 뭐. 동영상을 2개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차피 뭐 들으시는 분들이야 2개를 나눠줘서 한꺼번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한 30분 정도만 30분 정도만 쉬었다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바닥과 고점 판단에 유용한 보조지표, 그래서 DMI와 ADX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뭐 말씀드린 대로 길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그렇죠?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도 한번 나름대로 제가 아까 좀 이따가 설명드릴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고, 그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자기 거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들을 때는 이해를 하죠. 아니, 그렇죠. 들을 때는 그건 누구나 이해하죠. 들으면 조금 들을 때 약간 신경을 써서 들으면 누구나 이해하는데, 이해한 거랑, 그렇죠? 이해한 거랑 그리고 자기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랑은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실전에 적용할 정도의 되면 그냥 이해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걸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걸로 만들려 그러면 여러 가지 차트 비교를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주신 그 기법 강의죠. 기법 강의를 과거에 참 많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했었어요. 보통 하면 그게 코스가 한 3개월 코스거든요. 3개월 코스인데 제 기법 강의를 들어가지고 전문가가 된 사람이 3명 있고, 그렇죠? 3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법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눈을 뜨고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반연에 올라간, 고수의 반연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하나가 예전에 그 어디더라 거기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동네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물류 회사를 했던 게 아니라 물류 회사에 그 물건을 택배를 좀 이렇게 운반하는 쪽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그쪽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실은 힘들죠. 그렇죠. 중노동이죠. 택배하고 그러는 게. 그리고 뭐
벌면 또 얼마큼 벌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규모 있게 하면 돈이 크게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소리는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물류 쪽에 뭐 이런, 자기가 물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택배를 띄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 분이 그렇게 했던 분인데, 지방에 사셨던 분인데, 예전에 제 그 전문가 활동할 때 그 사람이 가입을 해가지고 주식 매매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 강의를 또 공부했었어요. 강의를 그때 이제 강의 코스를 따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야, 그 사람이 저는 참 지금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이 그 필명이 뭐 핏빛 향기인가 그래. 좀 필명도 조금 무섭더라고. 핏빛 향기. 핏빛. 좀 그렇죠. 섬찟하지요. 핏빛 향기. 근데 그 사람이 제 강의를 자그마치 한 저기 그 강의가 한 번 1강부터 35강까지 있었거든요. 35강까지 있었는데 그 강의를 다 들으려고 그러면 듣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뭐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30번 이상 반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30번 이상. 그리고 뭐 그 강의를 30번 이상 반복하고, 그리고 맨날 그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그 음성 파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걸으면서도 듣고, 뭐 걸으면서도 듣고, 자면서도 귀에 꽂고 듣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시청한 것만 30번, 들은 것까지 하면 셀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코피가 엄청나게 코피를 많이 쏟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정말 피나게 공부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방에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혼자 매매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한 1년 반 후인가 한번 다시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뭐 선물도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뭐 인삼 이거 건강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뭐 보내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자기가 그 기법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공부한 뒤로는 이 주식시장에 현금 자동 인출기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주식시장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벌 수가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좀 자아도취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때만 해도 처음에 제가 방에 와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500만 원 갖고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00만 원 갖고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금액이 너무 작죠. 근데 그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신이 붙으니까 자신이 붙으니까 돈을 좀 어디서 마련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뒤늦게 한 거지만 한 2,5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500 가지고 시작했다가 계속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것도 참 바람직하죠. 소액으로 했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조금 돈을 늘린 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1년 반 정도, 하여튼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제 앞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조 대표님, 저 성공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는 뭐 얼마큼 벌었는지는 뭐 금액은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집도 지금 번 돈으로 지금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집을 짓고 있고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30번씩 듣고 길을 걸으면서도 음성 파일 듣고 잘 때도 이렇게 꽂고 자더니 결국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는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면 언제든지 현금 인출기처럼 돈을 뽑아서 쓸 수가 있다. 그 저보다도 더 잘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어렵게 생활하시던 분이 꽤 큰 돈을 벌어가지고 땅까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을 짓고 뭐 지금도 뭐 맨날 연락을 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외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그래서 아니 외국에 뭐 이민 갔냐 그랬더니 이민 간 건 아니고 외국에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와. 그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쉬고 싶어서 외국에서 쉬고 싶어서 외국에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러냐고 그렇게만 하고 이제 전화를 통화 잠깐 하고 끊었지만은 야 사실은 뭐 외국이 꼭 나갔다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죠. 뭐 외국 나가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만은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짓고 땅 사가지고 집도 짓고 지금은 뭐 더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에서 나가서 쉬고 있고 뭐 그런 상황까지 올라간 거 보고 참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주식이 뭡니까? 공부를 뭐 왜 공부를 해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뭐 전공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주식에서의 어떤 기법 강의라든지 매매 기법 강의, 뭐 기술적 분석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사실 돈을 버는 그렇죠. 돈 벌기 위한 비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 하나 알려주는 것보다 기법, 돈 버는 법이죠. 그렇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가치로 치자 그러면 그렇죠? 가치로 치자 그러면 좋은 종목 하나 아는 것보다 기법 아는 게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길어졌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동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과 고점 판단에 유용한 보조지표 이런 거 DMI, IDX 보조지표 활용법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죠.